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긴 연휴를 지내고 증시가 다시 오픈이 되는데요. 시장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미국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나마 한국장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쉬고 나서 다시금 오픈된 한국장의 하락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더 팔아야 되는가, 마이너스가 계속 커지고 손실이 커지고 그리고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혼자 걸어가기 어렵고 지금의 시장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좋은 업종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멤버십은 멤버십 전용 카톡방이 있고요. 매주 1회 라이브 방송,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업종과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실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셔서 저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사야 될 것인가 팔아야 될 것인가, 자, 이와 관련된 것들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시장을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데 더 기다려야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은 상오하저가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의 이 시장은 전반기에 상반기에 시장의 기대치가 컸던 것들이 현실을 만나면서 현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좋지 않구나라는 그 기대치가 깨지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물론 시장이 진짜 무너지는 거는 언제 오느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 속도보다 단기 국채 금리의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게 오는 이른바 불 스티프닝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가 저는 시장이 진짜 마지막으로 좀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조금 큰 조정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의 채권 금리 발작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금의 이 조정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장이 빠진 원인부터 알아야 되겠죠. 지금의 시장이 빠진 원인은 미국발 국채금리의 급등에 있습니다. 이 미국발 국채금리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건데, 사실 이걸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미국에서의 국채금리가 너무 뛰어올랐는데 이게 내려오기만 좀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극복하고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급등한 이유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셧다운이라는 위기는 다행히 이 야정을 3시간 앞두고 극복하긴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미국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일본의 엔화 가치가 하락해서, 세 번째가 이 시장에서 빠진 돈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도 어려우니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는 단기자금 시장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몰린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없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금의 조정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보시죠. 미국의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10월 3일 날 연준의 간부들이 잇따라서 고금리 장기화 경고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이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 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났는데 이 고용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69만 건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고용이 여전히 괜찮은데 미국의 성장률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욱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이 며칠 전에 발표된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된 미국의 PCE 물가, 가장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는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 우리가 연휴 직전에 발표됐던 CPI 또 다른 물가에서는 유가가 상승했던 것이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FOMC 회의 때 이 유가의 장기화를 눈여겨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지금의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데에는 유가의 상승분 그리고 미국의 고용이 더 좋아지면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결코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파업, 자동차 파업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의 미국의 고용이 좋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인플레가 과거처럼 오르긴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시켰던 유가는 미국이 이런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100불이 훌쩍 넘는 상황은 쉽게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가는 오히려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90불, 93불 사이에서 오히려 하락가는 원유 인버스를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가 과거처럼 크게 올라가긴 어려워요. 단지 내려오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은 했으나 이게 유가 때문이면 유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금리와 금리 인상이 더 발생은 하겠으나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가 고인플레가 장기화가 돼서 오히려 시장이 고금리가 엄청나게 오래 유지된다 이런 걱정까지는 안 가도 된다 이거죠. 얼마 전에 발표된 PC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유가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가장 큰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금리 정책이에요. 사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일본의 엔화 가치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한 데는 한마디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서예요. 국채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최근에 재정에 대한 이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고 또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앞에의 부채를 메꾸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서 시장의 국채가 널린 거죠. 그럼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국채 발행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연준이 긴축을 하죠. 연준이 긴축을 해서 자산을 내다 판다는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도 있고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연준이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물량도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국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사줘야 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원래 과거 같으면은 중국이 사줬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죄다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서 더 이상 큰 손이 아니에요. 그럼 중국이 사줄 사람이 아닌 거고 그럼 그 다음으로 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일본이었단 말이죠. 그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첫 번째는 엔화 가치가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받은 달러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의 국채를 살 여력이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YCC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 이 통제에 대한 금리 정책도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를 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내다 팔고 있는데 이를 사야 될 수요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수요가 다시 좀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BOJ, 일본의 중앙은행의 위원들이 YCC 정책의 종료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하락했던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선회하려고, 다시 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다시금 강세로 바뀐다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파는 것도 좀 줄어들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8%로 역대 최고를 가고 있고 2년물 국채 금리도 5.1%로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60원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이고 이 국채를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채권이라는 시장에서 돈이 빠지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과 주식은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증시가 좋을 때는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이 채권에서 빠진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디론가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금이 다시금 주식시장으로 빠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시장의 자금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자,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국채금리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MMF라는 곳에 뭉칫돈이 물리고 있다. 무려 이 MMF라는 곳에 7,6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의 자본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럼 이 MMF는 뭐냐?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MMF라고 불립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아주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정성이 높은 단기 입출금식 상품이 금리가 무려 5% 가깝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굳이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MMF는 왜 이렇게 고금리를 줄 수가 있느냐? 이 MMF에 있는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자금의 무려 절반 가까운 자본이 영래포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래포는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시중 이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빌리는 시장을 영래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중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때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이 영래포의 금리가 무려 5.3%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금리가 무려 5.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MMF에서 머니마켓 펀드라는 자금이 무려 40% 이상의 자금이 영래포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거기에서 고금리를 주니까 이 MMF 마켓 펀드에 대한 금리도 당연히 높게 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자본들이 야, 채권을 지금 사기는 애매하고, 왜냐하면 큰 손들이 좀 빠져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근데 무려 단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이자가 5%가 넘는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같아도 여기에 돈을 넣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영래포 금리를 최근에 연준이 5.3%를 유지했는데 만약에 얘를 내려준다면, 이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간 자금들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MMF 금리도 좀 내려오고, 그러면 MMF 금리가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다시 조금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락해 있던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 영래포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좀 어디로 갔냐라고 보니 단기 국채 금리로 시장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단기 국채 금리는 미국에서 1년 미만의 국채를 얘기합니다. 야, 근데 지금 미국의 1년 미만의 국채 금리가 무려 5.6%, 5.5%입니다. 너무 높죠? 근데 이 단기 국채 금리는 왜 이렇게 올랐냐?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고금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고금리와 장기화, 이거는 인플레 때문이었고 지금 인플레는 원유와 미국의 고용 때문이었어요. 근데 원유 가격이 좀 내려와서 고인플레의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도 좀 내려오겠죠. 그럼 그걸 반영한 단기 국채 금리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단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영래포 시장의 금리도 내려오고 MMF 금리도 내려오고, 그럼 거기에
이 어마어마하게 쏠렸던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다시금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조정이 돼서 싸져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러프하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봐야 되죠. 하지만 큰 흐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조정장은 진짜 시장이 무너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좀 크게 오고 있다. 그것은 국채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서인데 이것은 조만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분할 매수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단 주의할 점은 저는 시장에서 지금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히 바이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를 보시면 작년에 진료비 총액이 1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명이 점점 증가되고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진료비조차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거는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에서 노인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되겠죠. 그리고 작은 이슈로 사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한국의 CBDC,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한국의 중앙은행이 만드는 이 가상화폐 CBDC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들에 관련된 것들을 오히려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실 점은 2차 전지는 지금은 저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내가 자금에 여유가 있고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3년이고 5년이고 보고 꾸준하게 매수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지금은 2차 전지를 저는 볼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의 단톡방에 남겨드리긴 했는데 지금 2차 전지는 저는 최소한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까지는 빠져야 저는 2차 전지를 다시금 사볼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것은 1순위는 바이오가 되겠고 2순위는 그 외에 최근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업종들을 투자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시장에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먹구름이 끼고 난 다음에 날씨는 정말 화창할 겁니다. 그 먹구름을 누가 잘 현명하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시장의 위축에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투자는 극단적인 투자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부의 현금 그리고 시장에 하락하는 것도 일부 염두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업종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지금의 시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을 잘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크게 무너짐이 없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투자는 결과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 또한 내가 감수를 크게 해야 될 만큼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투자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욕심을 좀 내려놓고 차분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업종을 찾아서 바닥에 주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혼자 걸어가기 어렵고 지금의 시장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좋은 업종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멤버십은 멤버십 전용 카톡방이 있고요. 매주 1회 라이브 방송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업종과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실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셔서 저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